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공권과 반사적 이익을 좀 공부해드리도록 할게요. 아직 이제 날씨가 상당히 더운데, 자, 이제 공권과 반사적 이익을 갖다 구별하는 가장 큰 실익은 뭐냐? 공권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죠. 반사적 이익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안 돼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이게 기초적인 개념으로 행정법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이 내용을 이해하고 있어야만 행정법 전체를 이해하기가 쉽게 되죠. 먼저 공권이라는 것은 뭐를 공권이라 할까? 공적인 권리,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어떤 이익을 주장할 수 있는 이익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 힘 또는 법률상 또는 지위, 또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공권이란 어떤 이익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 힘이다. 법률상 힘이나 법률상 지위다. 그래서 공권을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국가적 공권이죠. 국가적 공권. 이 국가적 공권이라는 국가가 누구한테 요구하겠어요? 국가적 공권이니까. 국가가 국민에게 어떤 이익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 힘이다. 이게 국가적 공권이고, 가장 큰 것이 예를 들면 국가가 국민에게 요구할 수 있는 힘이죠. 국가적 공권은 국가가. 그러다 보니까 조세권, 조세징수권, 이런 거, 예를 들면 국가적 공권이다. 그 다음에 재정권, 그다음 정부를 조직할 수 있는 조직권, 이런 게 이제 국가적 공권이잖아요. 자, 거기 보면은 국가적 공권, 예를 들면 조세징수권은 법률에서 우월적 입장에서 국가에게 인정된 법적 힘이다. 조세징수권은. 자, 국가적 공권은 국가가 갖는 일반 추상적인 경우의 공권이 아니라 공권의 특징은 개별 구체적이라는 말인 게 있어요. 개별적이다 또는 구체적이다. 이 개별적 구체적이야만이 이 소송을 통해서 그 구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다음에 국가와 개인 간에는 대등한 지위에서 공법상 계획을 체결할 수 있다. 그래서 국가적 공권은 예로서는 거기 있는 대로 재정권 또는 조세권 또는 조직권, 정부를 조직할 수 있는 권한. 그 다음에 공용부담 특권. 국가가 신도시를 개발하거나 도로를 건설할 때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특권이요. 또는 전쟁이 나서 징발할 수 있는 권한. 그 다음에 복리 경찰권. 경찰권은 뭐예요? 국민들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서 요구되는 권리죠, 그죠? 법률상 힘이죠. 그래서 교통을 방해하고 있다, 차량이, 그런 걸 치울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또 도로를 내서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범죄를 범하는 사람이 있으면 체포해서 구금할 권한이 있고, 이 권한이 있단 말이지, 그지? 복리 행정권 뭐 이런 게 있어요. 그 다음에 공권이라는 의미는, 이런 공권은 법적으로 권리 구제가 가능하다는 그런 특징이 있죠. 그 다음에 개인적 공권. 그럼 국가적 공권은 국가가 국민에게 어떤 이익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 힘 또는 법률상 지위라면, 개인적 공권은 반대로 국민이 국가에게 어떤 이익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 힘
또는 법률상 지위 이렇게 말하겠죠. 국가에게 일정한 이익을 주장할 수 있는 국가에게 일정한 이익을 주장할 수 있는 이익을 주장할 수 있는 주장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뭐라고? 법률상 힘 또는 법률상 지위, 법률상 힘 또는 지위, 이게 이제 개인적 공권이죠. 그래서 개인적 공권은 예를 들면 국민투표권, 투표권, 그 다음에 참정권, 선거를 할 수 있는 권한, 공무단임권, 헌법에 나오는 거예요. 공무단임권. 누구나 공무원 시험 봐서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권한이 있죠. 개인적 공권. 따라서 개인적인 공권은 개인이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국가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인 힘으로서 주관적 권리다. 주관적 권리다. 그래서 이걸 개인적 공권을 주관적 공권이라고도 부른다 그 말이에요. 주관적 권이라고 부른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개인적 공권의 기능을 보면은 개인적 공권은 국가를 상대로 무엇을 요구할 수 있는 법률상 지위이기 때문에 이것은 실체법상 관점에서 국가를 상대로 개인이 투쟁할 수 있는 개인에게 주어진 무기이며,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적 개인적 공권, 주관적 공권이 인정되면 행정쟁송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라고 그랬죠. 행정쟁송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권한이 생긴다. 자, 그래서 개인적 공권의 유형으로서 개인적 공권의 유형을 보면 크게 뭐로 나눠져요? 개인적 공권, 이제 거기 보면 헌법상 인정되는 권리가 있죠. 헌법상 인정되는 권리. 그 다음에 거기 보면은 이제 하나하나 검토를 해가는데, 자, 거기 보면 이제 헌법상 인정되는 개인적 공권이 우리 이제 헌법을 이제 구급을 준비하시는 분은 이제 헌법을 필수적으로 안 배워서 좀 어려운 점이 있는데, 일단 헌법상 나오는 기본권, 자유권, 신체 자유권, 여러 가지 권리가 있잖아요. 그것이 다 이제 개인적 공권으로 직접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헌법상 기본권으로 되어 있는 개인적 공권으로 접견권, 그 다음에 재판을 받을 권리죠. 그 다음에 국민투표권, 그렇지 않은 개인적 공권으로서 입법권 이런 것이 있는데, 예를 들면 헌법상 변호인 접견은 개인적 공권이다. 개인적 공권이다. 헌법은 두 가지 파트로 나눠져요. 두 가지 파트로. 헌법의 핵심은 두 가지요. 하나는 이 국가 권력이라는 것이 인간의 권한을 계속 침해해 왔어요. 그래서 가장 큰 거 하나는 첫 번째 양경은 이 기본권에 대한 부분. 기본권이라는 것은 신체의 자유, 언론의 자유, 집회의 자유, 이 국가 권력으로부터 침해받지 않을 자유야. 이게 기본권이야. 자유권적 기본권, 사회권적 기본권,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자, 그래서 보면 기본권이라는 것은 헌법은 구조는 두 개로 되어 있는데, 하나는 국가의 권력으로부터 침해받지 않는 내용, 거주 이전의 자유, 언론의 자유, 집회 걸세의 자유, 이게 기본권이에요. 또 하나는 헌법에 나오는 또 하나 파트는 국가 조직 구조에 대한 부분이에요. 국회 대통령이 국가 조직 구조에 대한 부분이 헌법은 딱 두 가지예요. 자, 그런데 여기 나오는 자유권적 기본권이나 이런 것이 다 뭐에 해당된다고? 개인적 공권에 해당된다 그 말이에요. 다만 사회권적 기본권은 입법을 통해서 실현될 수 있다. 그것이 이제 특징이죠.
거기 판례에 나오는 거 보면 9필수 행정법 115페이지 보면 아 미안해 목에 뭔가 걸리네. 헌법상 변호인 적경권은 개인적인 공권이다 그렇게 나오죠, 그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보의 관행에 따른 권리, 이보의 관행에 따른 권리는 관행업권이에요. 일정한 바다에서 아니면 호수에서 일정한 지역을 고기를 잡아왔던 관습적으로 오랫동안 계속적으로 관습적으로 고기를 잡아온 그 권한을 인정해 주는 것이 관행어업권이다. 관행어업권도 보면 공동어업권자에게 주장하고 행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다투는 제3자에게도 그 배제를 청구하거나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다. 이것이 이제 인정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목에 가리가 걸려가지고 그러냐. 아이고. 강의하는 게 참 어려워요. 개인적으로 강의를 해보면 목적에 가래도 걸리고. 미안해.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개인적 공권을 실질적 개인적 공권 이렇게 나눠지기도 하고, 실질적 개인적 공권은 일반적으로 말하는 게 이제 실질적 개인적 공권이고, 또 형식적 개인적인 공권으로 나눌 수 있어요. 형식적 개인적 공권은 무하자 재량 행사 청구권을 재량 행사 청구권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형식적 공권이라고 부르는데, 하자 없는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예요. 하자 없는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 행정행위에는 재량행위와 기속행위가 있는데, 재량행위는 이게 행정권을 행사할 것인가 말 것인가 행정청이 재량에 있는 것이 재량행위인데, 하자가 없는 재량행위 청구권이,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지금 머리가 이제 이해가 안 올 텐데, 자, 실질적 개인적 공권, 형식적 개인적 공권. 일반적인 개인적 공권은 실질적 개인적 공권이다. 형식적 개인적 공권은 무하자 재량 행사 청구권이다. 이것만 지금은 개념을 모르니까 그렇게만 좀 알고 넘어가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개인적 공권과 이제 반사적 이익의 문제. 개인적 공권과 반사적 이익. 자, 요게 이제 굉장히 행정소송에서 중요한 부분인데, 개인적인 공권은 실질적이고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권리예요. 공권이 어디서 나오나? 법률 조항에서 나온단 말이야. 근거법규나 관계법규에서 개인적 공권이 헌법 1차적으로 헌법상 인정되는 공권이 있고, 개별 법에 의해서 인정되는 공권이 있어요. 공권이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개인적 공권이라는 게 국민이 국가에 대해서 일정한 이익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입니다. 법률에 나오는 힘이요, 법률. 그래서 그 개별 기본법, 식품위생법이다, 아니면 건축법이다. 그 건축법 조항에 개별 구체적으로 개인을 보호하는 근거가 나오는 규정이 있어요. 그때 그 규정이 개인적 공권이냐, 공권으로서 인정이 되느냐, 이러면 행정소송이 가능한데, 반사적 이익의 경우는 행정소송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어떻게 이제 예를 들어 설명을 해본다면, 자, 이게 뭔 말인지 여러분들이 하면 뭔 말인지 모를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건지조차도 이제 같은 좀 지우고 할게요. 개인적 공권과 반사적 이익의 문제. 반사적 이익의 경우는 행정 소송의 그 대상이 안 되고 각하가 되죠. 각하가 되죠. 원고적 격이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먼저 보면
자, 내가 집을 짓고 싶단 말이야. 집을 짓고 싶다. 집을 짓고 싶다. 그래, 집이 현재 있어. 또 집이 있으면 증축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우리가 뭐를 해야 돼요? 자, 구청에 가서, 건축 허가 또는, 증축 허가, 이렇단 말이야. 건축 허가, 증축 허가, 이거를 해야 돼요. 자, 근데 갑일에는 어때요? 갑일에는 사람이 구청에 가가지고 강남구청에 가가지고 나 지금 그 완룸 사는데 완룸 2층인데 3층으로 증축을 해야 되겠어. 증축 허가를 신청을 했어. 허가를 신청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을이 그 뒷집에 살아. 을이 뒷집에 사는데 한 층을 더 완룸을 더 올리면은 여기 일조권이 침해가 돼. 그러면 일조권이 침해되면은 자, 을이라는 사람이 가가지고 건축 허가를 갖다 내주시 마시오. 증축 허가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느냐, 원고적격이 인정되느냐, 이런 문제와 관련이 돼요. 자, 예를 들면 가장 더 쉬운 거는 갑이라는 사람이 일식집을 하고 있어. 일식집을 가장 쉬운 말은 일식집을 하고 있어. 그 식품위생법상 영업허가, 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은 거예요. 식품위생법에서 위생법에 따라 음식점 영업허가. 근데 갑이 일식집을 여기서 하고 있는데 을이 일식집을 하고 있는데 갑이 여기도 일식집이요. 을이 일식집 하고 있는데 갑이라는 사람이 일식집을 갖다가 옆에다 허가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장사가 옆에 장사하고 있는데 또 와서 짓는 거예요. 그러면 을이라는 사람이 기존에 하고 있던 사람이 구청에 그 음식점 영업 허가를 갖다가 법원에서 이걸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느냐, 아니면 쫓아가 가지고 저기 일식집 쟁송을 제기한다는 거,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뭔지 이해가 지금 안 가죠, 그죠? 자, 허가라는 행위는 음식점 영업 허가라는 행위는 식품위생법상 허가를 내주게 돼 있는데 이것이 공권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권이 아니고 이건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반사적 이익에. 식품위생법상 이 갑의 건축 허가라든가 아니면 음식점 영업 허가는, 따라서 을이라는 사람이 옆에 일식집 하는 사람이 가가지고 그 음식점 내지 마시오, 영업허가 해주시 마시오, 이렇게 요청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뭔지 알겠어요? 그런데 자, 그게 공권이요. 이건 공권과 반사적 이익 중에 이 건축허가, 증축허가, 이거는 반사적 이익이란 말이에요. 이건 반사적 이익. 이건 반사적 이익. 또 음식점 영업허가도 이거 이 식품위생법, 이거 건축법, 이거 건축법 또는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위생법의 근거법규와 관계법규, 일식집 영업허가를 갖다 내줄 수 있는 근거법규와 건축법의 건축허가, 증축허가를 내줄 수 있는 근거법규가 전체 공익을 추구하고 있지 개인적인 구체적인 걸 추구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경우는 이것은 반사적 이익이라 우리가 원고적격, 소송을 제기해서 건축허가 못하게 하거나 일식집 허가 못하게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를 들면 개인 택시가 아니라 거기 내가 적어놓은 데는 뭐예요? 노선 버스 운송사 면허.
노선 버스 운송 사업 면허, 운송 사업 면허, 면허. 이거는 노선 버스 운송 사업 면허는 이거는 뭐냐면 특허야, 특허는 뭐냐? 일반 우리가 말하는 발명 특허 이런 건 아니에요. 발명 특허와 관련이 없는 거예요. 강학상 특허라는 건 우리가 설권행위예요. 설권행위이기 때문에 이 노선버스 운송 면허 세종에서 인천공항까지 또는 서울 터미널까지 이 노선버스가 하나 있는데 이거 노선버스 운송사 면허를 따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갑이라는 업체가 하고 있는데 을이라는 업체가 이런 업체를 신청을 해갖고 만약에 세종시장이 내주거나 아니면 뭐 국토교통부 장관이 내주면 기존의 이 노선버스 운송 사업을 하던 갑은 을한테 내준 거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권이기 때문에 개발 구체적 공권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반사적 이익과 공권의 문제다 그 말이에요. 거기 내가 적어놓은 게 자 그래서 개인적인 공권은 개인이 국가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다. 따라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고 또 구제받을 수 있다. 법규로 물론 뭐 허가 이거에도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건 아니에요. 세금 제기할 수 있어요. 취소소송을 제기하지만 이건 인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하되고 만다. 법원에서 원고적 격이 없어서 자 개인적 공권이 그다음에 개인적 공권과 반사적 이익의 구별 기준. 자 요거는 중요해. 자 개인적 공권과 반사적 이익의 구별 기준. 자 구별 기준. 이거는 여러분이 잘 알아둬야 돼요. 자 공권과 반사적 이익의 구별 기준은 뭐에 있느냐? 행정처분에 아니 이렇게 오늘은 앞서가려고 그러냐? 처를 써야 될 거 아니야? 행정처분이네. 행정처분은 뭐라 그랬어? 공권력의 행사, 인가, 허가, 특허, 공권력의 행사라고 그랬죠. 행정처분은 행정행위죠. 행정행위. 자, 행정처분의 근거법규뿐만 아니라 그 조항뿐만 아니라 건축법의 건축허가에 대한 규정뿐만 아니라 관계법규. 이와 관계법규에 의해서 거기에 개인의 그걸 해석해 볼 때 개인의 구체적 개별적 이익을 보호하고 있어야 공권이고 그것이 아니라 반사적 이익은 전체 공동의 이익, 공익을 추구하고 있으면 이걸 공익이야. 퍼블릭 인터레스트. 공익만 추구하고 있어. 이거는 사익을 추구하는 사익 보호성이 있어. 이건 공익 보호만 목적으로 해. 반사적 이거는 관계법규와 근거법규와 관계법규가 공권은 사익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데 반사적 이익은 오로지 공익 보호만을 목적으로 한다고 그렇게 적혀 있을 때는 반사적 이익이고 공권이다. 구별이 어렵지. 결국 법원에 가서 판결을 하게 돼요. 근데 거기 읽어보면 행정처분의 근거법규 및 관계법규가 공익뿐만 아니라 개인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개인적 공권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근거법규와 관계법규가 공익보호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그 법규로부터 이익을 누리는 경우에는 반사적 이익이다. 이제 그렇게 나오죠. 자, 하나하나 검토해 가요. 수도법에 나오는 내용은 예를 들면 반사적 이익이고, 자 개인적 공권의 성립 요건 3번 개인적 공권의 성립 요건, 이렇게 정말 성립 요건. 개인적 공권이라는 것은 개인이 국가에게 일정한 이익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 힘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법률상 힘은 근거법규와 관계법규에서 나온다. 아까 여기는 특허, 노선버스 운송사업
버스 운송 사업법의 관계 규정에 의해서 근거법규에 의해서 개인의 사익 보호성이 있다. 이렇게 인정돼야만이 개인적 공권이 된다 그 말이에요. 거기 보면 자, 첫 번째는 개인적 공권이 성립하긴 요거는 첫 번째는 뭐냐면 강행법규성이에요. 강행법규성. 방해행법규라는 건 뭐냐면 이 법규정이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이 되는 게 강행법규성이에요. 강행법규성이라는 것은 국가 등 행정주체에게 일정한 행위를 할 의무를 부과해야 돼. 의무 부과. 국가에게 일정한 뭐라고? 행정주체에게 의무 부과. 그게 강행법규야. 뭐를 알아. 이 의무 부과하는 방법은 법률의 규정 또는 헌법상 기본권, 공법상 계약, 관습법, 법규명령, 행정행위에 근거하여 성립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기속행위뿐만 아니라 재량행위를 통해서도 강행법규 의무가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의무가. 자, 그래서 거기 보면 식품위생법상 식품영업허가는 기속행위죠. 기속행위에도 인정되고 그 다음에 노선버스 운송사업 면허는 특허예요. 특허는 재량행위예요. 재량행위에도 인정된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사익보호성이 있어야 된다. 사익보호성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익보호성. 이거를 이해해야 돼요. 개인적 공권이 성립하기 위해서 두 번째 요소는 행정처분의 근거법규가 사익보호를 목적으로 해야 된다. 오로지 공익보호를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개인적 공권이 아니라 반사적이기다. 자, 법률상 사익보호성이라는 말이 처음에는 잘 이해가 안 가죠, 그죠?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떻게 이해가? 뭐가 사익보호성이냐? 자, 사익보호성. 개인적 공권이 성립하기 위해서 사익보호성이 있어야 된다. 이거 중요한 문제인데.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수도법 제5조 1항. 수도법 제5조 1항. 자, 수도라는 게 뭐야? 수도. 물 아니에요? 물. 물은 어디서 채취해요? 한강이나 뭐 낙동강이나 그 취수원에서 채취를 하죠. 그런데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이제 대청댐이다. 대청댐이 이제 상수도 구역인데 여기서 물을 이제 받아가지고 이 물을 갖다 정수해가지고 이제 대전 세종을 공급을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상수원 보호구역, 이제 수도법에 의해서 상수원 보호구역이 있는데 상수원 보호구역이 있는데 보호구역. 상수원이라는 건 이 물이 더러우면 안 되잖아요. 오염이 되면 안 되니까 이만치 있는 지역을 갖다가 여기는 개발 행위를 갖다 금지시킨다. 집 짓거나 뭐 이렇게 돼지 키우거나 그러면 더러워지니까 이제 이 상수원 보호구역을 설정을 해요. 상수원 보호구역을 설정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요새 뭐 비오라면 사람들이 예전에 같으면 뭐예요? 막 분뇨도 그냥 장마치면 옛날에 나 어릴 때 보면 60년대 70년대 보면 분뇨도 막 버리고 그랬잖아요. 그런 거 마냥 이 너머 개발 행위가 있으니까 안 되니까 이만치 더 개발 행위 보호구역, 상수원 보호구역을 갖다 확대하는 거 확대. 상수원 보호구역을 확대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살던 사람은 돼지도 못 키우고 집도 못 짓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주민들이 뭐냐면 여기는 주민들이 아니 상수원 보호구역을 갖다 변경해서 변경이라는 걸 확대했는데 우리 지금 여기 우리 마을에도 이거 상수원 보호구역을 확대하면은 집도 못 짓고 돼지도 못 키우고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상수원 보호구역 설정 취소 소송을 여기 이 주민들이 이 보호구역 상수원 보호구역을 갖다가 변경하니까 변경하는 걸 갖다가 지역 주민들이 상수원 보호구역 변경 취소 소송을 냈어요. 취소 소송을 냈더니 대법원이 하는 말이 이 수도법 제5조 1항에 상수원 보호구역을 만든 건 상수원 보호구역을 만들어 놓은 거는 뭐라 하는 거예요? 뭐라 하는 거예요? 이거는 공익만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 수도법 제5조 1항에 있는 것이지 개인의 개별적 구체적 이익은 아니라는 거야. 따라서 이게 원고적격이 인정이 안 되니까 각하가 돼버리는 거죠. 그죠? 인정이 안 돼요. 그러나 예를 들면 개인적 공권이 인정되는 거 예를 들면 이런 거요. 여기가 뭐예요? 충주 때문에 충주호 이러면서 유람선 사건 알지요? 유람선 충주 유람선에서 뭐 90몇 명이 가서 뱃놀이 하다가 불이 나갖고 다 차 타서 죽어가지고 많이 죽었잖아요. 이랬을 때 도선 및 선박 안전법에서 이 유람선 선박 관할청은 안전검사를 하게 돼 있다고. 안전검사 규정이 있는데 과연 공권이냐 개별적인 반사적 이익이냐 개인적 공권이냐 반사적 이익이냐에 따라 여기 유람선 타다가 40몇 명인가 죽었잖아요. 이 죽은 사람들이 국가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가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랬더니 대법원 얘기는 도선 및 선박 안전법에서 안전검사 규정이 있는데 이 안전검사 규정은 개인의 개별적인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을 주장하는 것으로 판단이 된다. 따라서 충주 유람선에서 불에 타 죽고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의 손해배상 청구를 갖다 인정해 줬단 말이에요. 인정해 줬다. 이건 확대 변경을 해도 수도법에 대해서는 이게 반사적 이익이기 때문에 원고적격이 인정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이제 이해 가죠, 그죠? 거기 보면 법률상 이익은 몇 표지를 하는지 이런 모르시면 117표지 중간에요. 법률상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해 보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다. 직접적이다. 개인적 공권은 추상적이어서는 안 돼요. 직접적이고 구체적이고 개별적이어야지 개인적 공권이 인정된다. 뭐에 의해서? 근거법규와 관계법규에 의해서 인정되는 법이기. 그거 누가 판단하냐? 그거 누가 할 거예요? 그거 하는지 안 하는지 법원이 판단해. 결국 법원이 판단한단 말이에요. 법원이. 자, 그래서 도선 및 선박안전법에 의해서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이 개인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안전검사 제도를 뒀다 그 말이에요. 여기 상수수도법 제5조 1항에 상수원 보호구역을 정한 거는 이것은 오로지 전체적으로 공익만을 위한 거기 때문에 그 원고적격이 인정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뭔 소리지? 관리사무소에서 잠시 안내 말씀드립니다. 이재진, 이하란 어린이 하다 보니까 뭐 공지 방송을 다 하고 그러네. 자, 그래서 개인적 공권의 특징은 어떤 특징을 가지냐? 일신전속적이다. 일신전속적. 상속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상속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일신전속적. 선거권.
아버지 선기권이 아들이 또 가서 돌아가시면 선거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 이 개인적 공권은 뭐가 안 되냐? 이전 또는 포기가 안 된다. 개인적 공권은. 그 다음에 상속, 대리 행사. 상속 또는 대리 행사가 불가능하다. 왜? 개별적이고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국가가 보호해준다. 뭐에 의해서? 법률에 의해서. 또 법률뿐만 아니라 아까 얘기한 대로 행정규칙이나 공법사 계약이나 헌법에 의해서 보장되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개인의 국가에 대한 공권인 속권은 당사자의 합의로 포기할 수 있는 것은 성립할 수 없다. 개인이 국가에 대한 뭐라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가 소송 제기 권리죠. 소송 제기 권리는 합의로 포기가 불가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보면 소권 포기 계약이 허용이 안 된다 그렇게 나온 거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판례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도매시장 법인이 대표이사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개설한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도매시장 법인으로서 다시 재지정.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갖다 재지정해 준다. 각 도시에 보면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있죠, 그죠? 그런데 이걸 갖다가 뭐라고? 재지정해 주면서 지정 조건을 갖다 놓는데 뭐라고 했냐? 지정 기간 중이라도 개설자가 농수산물 유통 정책의 방침에 따라 도매시장 법인 이전 및 지정 취소 또는 폐쇄 지시에도 일체 소송이나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부관을 졌다. 부관이라는 건 허가를 하면서 거기에 종된 제안을 하는 종된 의사표시를 부관이라고 그래요. 그런 부관의 지정 조건을 뒀는데 이거는 갖다가 안 된다. 왜 안 되냐? 이거는 일체의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이렇게 해놓는 이것은 개인적인 공권이기 때문에, 농수산물 도매법인의 개인적인 공권이기 때문에, 법인도 사람이죠. 포기할 수 없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일부 개인적인 공권은 민사소송이 아닌 공법상 권리에 관한 소송이 행정소송법상 당사자 소송에 의한다. 이건 나중에 배워요. 지금 여러분 머리에 하나도 안 들어가요. 광주 민주화 운동 관련자 보상금 청구 소송은 보상금액이 광주 민주화 운동 관련 보상법에 딱 나와요. 그래서 법에 의해서 규정된 그 금액을 사망한 사람은 얼마 해서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법에 의해서 나오기 때문에 당사자 소송이다. 당사자 소송이란 뭔지 굉장히 어려운데 지금은 이해가 안 가니까 그렇게 이해해두고, 그냥 민주화 운동 관련자 보상금 청구 소송은 다 항고 소송이에요. 항고 소송 나중에 이제 배우게 돼요. 광주 민주화 운동 관련자 보상금 청구 소송은 당사자 소송이고, 미지급 퇴직연금에 대한 지급 청구도 당사자 소송이고, 소멸 시효에 관하여 공법상 금정채권은 국가재정법이나 지방재정법에 적용을 받는다. 소멸 시효 기간은 5년이다. 자, 이제 중요한 게 나왔죠. 자, 그러면 공권이냐, 반사적 이익이냐? 이것은 관계법규와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관계법규나 근거법규가 추상적인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이익을 주장하고 있느냐, 아니면 직접적이고 개인의 구체적인 이익을 주장하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자, 그러면 그런 경우에 개인적 공권과
반사적 이익 판례. 자, 판례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면 제일 먼저 헌법상 자유권. 헌법상 자유권 상당히 많죠. 신체의 자유, 언론의 자유 많이 있는데 헌법상 자유권은 직접 평등권, 재산권, 기본권 규정에 의해서 개인적 공권이다. 이거는 헌법상 자유권은 개인적 공권이다. 이거는 헌법에 의해서 평등권,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성별, 신체, 지위, 사회적 지위에 의해서 차별받지 않는데 이런 것은 바로 헌법상 평등권은 개인적 권이다. 헌법 11조 제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원리를 정해 있는데 이거는 뭐 이 헌법상 헌법의 규정에 의해서 직접 도출되는 개인적 공권이에요. 이걸 침해하게 되면 소송이 가능한 거예요. 소송이 가능해 직접 평등권을 근거로. 그러나 거기 나오는 헌법상 그 다음에 두 번째 헌법상 청구권 및 사회권. 이거는 뭐에 있어? 직접 개인적 공권이 인정이 안 되고 뭐에 의해서 법률로 구체 헌법에서 직접 보장. 헌법상 청구권이니 사회권은 뭐라고? 법률에 의해 구체화되어야 돼. 되어야 함. 이런 거죠. 거기 보면 판례에 나온 걸 보면 근로의 권리. 예를 들면 계속 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도 퇴직금을 달라. 법에서는 1년 이상 돼야 퇴직금을 주는데 1년 미만인 사람에도 달라. 이게 헌법상 근로의 권리가 있으니까 1년 미만인 자에게 퇴직금을 3개월 근무한 사람이 퇴직금을 안 주는 게 불법이 아니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법률에 의해서 구체화되어야만 법률에서는 1년 미만인 사람은 퇴직금을 안 주게 돼 있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료보험 수급권. 사회권인 의료보험 수급권도 법률에 의해 구체화된다. 교육을 받을 권리, 근로의 권리, 노동권 이런 것도 법률에 의해서 구체화돼요. 헌법상 청구권적 기본권도 마찬가지죠. 재판을 받을 권리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자, 그다음 헌법상 환경권과 환경권. 이것도 환경권과 개인적 권. 지금 이 개인적 공권과 반사적 이익에 나오는 건 행정소송 전체 편에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한테 굉장히 어려운데 좀 이제 행정소송의 이제 원구적격이나 이제 이걸 배우게 되면 그때는 쉬워져요. 지금은 어려워요. 환경 영향 평가 대상 지역 안의 주민. 환경 영향 평가 대상 지역 뭐라고? 안의 주민. 이 안의 주민은 구체적인 기본적인 권리로서 개별 개인적 공권이 인정된다. 따라서 환경 예를 들면 새만금을 건설한다 이거야. 서명을 건설하는데 새만금 건설하는 환경 영향 평가 있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그 환경에 대한 구체적인 이익을 가기 때문에 새만금 그 건설 계획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개인적 공권이 인정된다 그 말이에요. 원고적격이. 거기 보면 환경 영향 평가 대상 지역 안의 주민에게 공유 수면 매립 면허 처분과 공유 수면은 바다를 메우는 거죠. 새만금 한다고 바다 메우고 농지 개량 사업 시행 인가 처분에 무효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대부분 이게 새만금이에요. 그 다음에 원자료 사전 부지 인근 환경 영향 평가 대상 지역 안의 주민에게는 원자료 부지 사전 승인 처분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원자료 부지, 원자로 부지도 마찬가지야. 영광의 원자로 영광이 뭐예요?
핵발전소에 있는 원자로를 5호, 6호를 건설하는데 영광이 굴비가 유명한데 거기다 원자로를 건설하면 주변 사람들이 핵방사능 그 굴비를 파나? 하여튼 영광 굴비를 파나? 반대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원구적격이 인정된 거예요, 이건. 왜냐면 환경 영향평가 대상 지역 안 사람이 안 사람. 요거 이제 행정소송에 이제 법률상 이 편에 인정되네. 지금은 거기서 나오는 건데 좀 이렇게 그냥 대충 보고 넘어가도 돼요. 이해를 위해서 내가 예시를 많이 들어놨으니까. 그 다음에 그 다음 판에 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 안에 주민은 전원은 발전소예요. 발전소 개발 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교적격이 인정된다. 제주도에서 여러분 제주도 서귀포 말고 이쪽 뭐예요, 그쪽 이 동쪽에 있는 섬 뭐 하나 있잖아. 우도 가는 길에 보면 제주도 안 가본 사람 가보세요. 제주도 가다 보면 이렇게 바다에 풍력 발전소 이렇게 다 설치돼 있다고. 이거 개발할 때 환경 영향평가 지역 안에 있는 사람들이 왜 잘 사는 제주도에 개발한다고 이렇게 잠깐만 풍력 개발한다고 가서 설치하느냐 취소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전원 개발 사업 실시계획 승인 처분 취소를 한 거예요.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교통부를 상대로. 그래서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왜? 환경 영향평가 대상 지역, 환경 영향평가를 하는 거는 여러 가지 개발 사업을 할 때 환경에 어떤 영향이 되느냐 평가를 해갖고 하는 거예요. 안 사람들은 원고적격이 인정되죠. 왜? 개발 허가를 해주면 환경에 영향을 안 받으니까 냄새나고 그러니까 못 살겠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환경 영향평가 지역의 영향평가 밖의 주민, 밖의 주민은 원고적격이 원래 인정이 안 돼. 이건 밖의 주민은 원고적격이 인정이 안 된다. 그러나 단서가 있어요. 단서까지 알아둬야 돼. 단서까지 안 하는 건 원래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밖의 사람들이 거기 댐을 건설한다, 아니면 새만금을 내준다, 아니면 발전소를 한다,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한다. 그거에 왈가왈 할 필요가 없고, 왜냐면 영향이 안 미치니까 자기 환경에. 그러나 이 사람들도 혹시나 거기 보면은 좀 고리래네. 영광의 원자력 발전소로부터 좀 멀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 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걸 갖다가 환경상 이익에 대한 침해 우려. 환경 밖에 있는 사람은 침해 우려를 갖다가 침해가 될 것이다. 우려를 갖다가 입증. 침해 행위에 대해 침해가 이루어졌다. 실제적으로 이게 멀리서 보니까 이거 기계 돌아가는 소리로 잠이 안 오더라. 나는 귀가 되게 밝어. 할머니도 귀 안 밝은가? 귀가 되게 밝아갖고 좀 많이 떨어졌어. 아니 2km 떨어져 있는데도 이게 돌아가는 소리 시끄러워 잠 못 자겠다. 침해를 갖다 입증하고 침해 우려가 있다는 것을 입증함으로써 원고적격을 인정받아서, 원고라는 건 소송을 제기해서 개발 행위를 갖다가 못하게 막을 수 있는 권리가 원고적격이에요. 원고적격. 누구한테? 법원에 가서. 자, 그 다음에 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 밖의 주민도 거기 마찬가지로 그 제주도의 그 풍력발전소를 갖다가 실시계획 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적격이 없다. 만약에 원고적격을 받으려면 뭐야? 침해가 있거나 침해 우려가 있다는 걸 입증해야만 된다 그래 말이야. 그 다음에 행정규칙과 개인적 공권. 개인적 공권은 행정규칙은 행정기법 안 배웠는데 법규명령이 있고 행정규칙이 있어요. 법규명령은 국민의 행정부가 제정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 행정청이 제정하는 법령이 국민의 권리, 의무와 관계가 되는 걸 갖다 법규명령이라고 하고, 행정규칙은 행정조직 내부의 여러 가지 기준들을 설정해 놓는 게 이제 행정규칙이에요. 행정규칙에 의해서 개인적 공권은 성립되지 않는다. 그래서 예를 들면 서울시 그러면 옛날에 2010년도 전에 시험에 났으니까 잘 안 나올 판례예요. 시험에 안 날 거예요. 87년도 얘기 아니에요. 서울특별시 철거면에 대한
시형 아파트 특별 분양 개선 지침, 이 지침에 의해 가지고 무슨 개인적 공권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파트 분양 불허를 했다고 해서 이 지침에 대한 취소성 이런 거 제기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오래됐어요. 이 판례는 잘 시험에 안 날 거예요. 2010년도 전이니까 얼마나 12년 전이니까 그 전에는 많이 했었어요. 법규명령과 개인적 공권의 성립 여부. 개인적 공권은 법규명령에 의해서 성립하기도 한다. 법규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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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규라는 의미가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련된 조항. 이걸 갖다 법규라고 불러요. 법률에서. 자, 그래 건축법 시행 요건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네. 건축법 시행규칙 3조 2의 규정에 따른 건축주 명의 변경. 건축주 명의 변경. 건축주 명의 변경 신고를 했는데 명의 변경 신고를 했는데 수리를 갖다 구청에서 거부를 해. 그래서 건축주 명의 변경 신고 수리 거부는 뭐라고? 건축법 시행규칙이라는 것은 누가 제정한다고 그랬어요? 시행규칙은 장관이 지정한다. 장관이 지정하는 게 이걸 뭐라고 그랬어요? 부령이라고 그랬죠. 부령은 뭐예요? 법규명령이에요. 대통령령, 그 다음에 부령, 이런 거 이것이 총리령 이것이 다 법규명령이에요. 법규명령. 자, 그래서 거기 보면 이럴 경우 이것은 뭐가 된다는 거예요. 법규명령에서 개인적인 공권이 된다. 건축주 명의 변경 신고 수리 거부한 것에 대해서 거부를 당한 그 사람은 행정소송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법률과 개인적 공권. 요거는 그냥 판례를 알라고 인정되는 거지. 지방자치법에 보면 주민투표권이 있어요. 주민투표권이 있는데 주민투표권에 의해서 주민투표권은 법률이 보장하는 참정권이기 때문에 헌법 그 개인적인 공권이 된다 그 말이에요. 개인적 공권이. 자, 그 다음에 헌법이 보장하는 참정권은 아니지만은 개인적인 공권이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 판례 아까 설명한 거죠. 2017년 국가직 구급에도 나왔던 121페이지 나오는 거. 상수원 보호구역 변경 처분과 지역 주민의 공권 성립 여부. 수도법의 상수원 보호구역 설정. 수도법 5조 1항의 내용은 뭐라 그랬어요? 아까 상수원 보호구역 설정은 그 공익만을 위한다고 그랬죠. 따라서 그 지역 주민들이 상수역 보호구역 변경 처분에 취소성을 구할 원고적 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왜? 수도법 5조 1항은 공익을 보호할 목적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공익을 보호할 목적으로 되어 있느냐 안 되느냐 그 판단을 누가 하느냐. 결국 이런 분쟁이 다퉈졌을 때 누가 하느냐? 법원이 하게 된다. 법원이. 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와 개인적인 공권. 여기 보면, 이것도 이제 손에, 여러분이 이제 2권, 하권의 2권이죠, 2권. 두 번째, 그, 챕터라는 게 행정법 총론 1권, 2권 있잖아요. 상권, 하권이 있을 때 하권에 나오는 거예요. 하권에 뭐야? 2권에 행정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청구권에 대해서 나오는 거. 행정상 손해배상 편에 나서 나온다고. 이때도 보면 공무원이 국가배상법 제2조에 보면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고의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국가가 배상 책임이 있다. 이렇게 나오는 게 국가배상법 2조예요. 2조에 나오는데 이때 손해배상 청구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있어야 되냐면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를 규율하는 법령.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를 규율하는 법령이 단순히 공공의 일반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또는 부수적으로 사회 구성원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이어야 한다. 2권의 손해배상 편에 나와요. 자, 그런 것도 알아두면 좋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아니 이거 해설이 부산시장인 것 같은데, 부산시장이 토속 채취 허가를 내줬어요. 토속 채취 허가를 내줬어요. 허가를 내주면서 토속 채취 허가 안 된 토속 채취 허가에는 토지 형질 변경 허가를 내줬는데, 이게 산이 있으면 산이 있고 민가가 있는데, 이 산에 있는 이 토석을 채취하다가 이 바위가 굴러 떨어져가고 가스 저장 시설을 갖다가 부딪혀 화재가 났어요. 화재가 났을 때 과연 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가능한지, 이거에 논쟁이 되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시장은 이 토지 형질 변경, 여기 보면 시장이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 행위와 개인적 공권의 인정. 이건 공무원이 토지 형질 변경 허가를 하면서 투석 채취를 하다가 돌이 굴러 떨어지면 분명히 다른 사람이 다칠 수 있는데, 이걸 안전 조치를 안 한 것에 대한 책임이 있어서 손해배상, 국가의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해 준 거예요. 자, 건축허가 법령과 개인적 공권. 일반적으로 아까 건축허가 또 식품영업허가 했잖아요. 건축허가는 건축허가 법령의 그 근거 규정에 의해서 개인적 공권이 인정이 되지 않는다. 반사적 이익이다. 건축법 기타 관계법령에 의해 국민의 행정청에 대하여 제3자에 대한 건축허가의 취소나 준공검사의 취소 또는 제3자 소유의 건축물에 대한 철거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는 취지 규정이 없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식당 영업허가, 건축허가에서는 그 반계법규에서 개인적 공권이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반사적 이익이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뭐 건축허가를 내줬다고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바로 뭐 건축허가 취소송을 제기하거나 그렇게 하게 할 수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도시계획 시설 결정과 개인적 공권. 이건 행정계획편에 나오는 판례인데, 도시계획구역 내에 도시계획 시설 결정에 이해관계가 있는 토지 소유자는 도시시설 계획의 위반 내지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례상 신청권이 인정된다. 예전에 안 됐는데, 이거 보면 판례가 2014년 판례죠. 요즘은 이걸 인정하고 있어요. 도시계획 시설이라는 건 이런 거고요. 이게 판례가 안산시에서 있던 거야. 안산시에 이렇게 산이 이렇게 안산이 있는데, 이 산이 한 10,000평 돼요. 3만 제곱미터, 10,000평 정도 되는데, 여기다 주택을 좀 건설하려고 하니까 이게 아마 녹지하고 공원지구로 묶여있던 것 같아. 공원지구로 묶여있는데, 내 소유인데, 내 이름이 내 소유야. 근데 공원지구로 묶이다 보니까 여기다 아파트나 연립주택을 지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남의 도시계획으로 시설 결정을 공원지역이나 녹지지역으로 해놓으니까 어떻게 돼요? 내 재산이 10,000평이나 그냥 아무것도 못하니까 정부에 대해서 도시계획 시설 결정 변경을 갖다가 신청한 거지. 좀 집 좀 짓게 해달라. 나 땅 가지고 산 갖고 있어. 아무 소용도 없다. 그런데 이때는 원래 도시계획법에 따라 도시계획 시설 소유자에 대해서는 원고적격이 인정이 안 됐는데, 이게 2014년도 이 정도 때 와서 법이 개정되고 또 인정이 되고 있어요. 지금 인정됐어요. 행정청의 재량행위와 개인적 공권. 자, 좀 빨리 나가자. 시간 1시간 됐네 벌써. 자, 무하자 재량 행사권. 무하자 재량 행사 청구권은 하자 없는 재량을 행사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예요. 무하자 재량 행사 청구권은 개인적인 공권이다. 재량 행사에 지금은 이해가 안 가요, 여러분들. 그냥 예오도 나중에 이제 이해가 가면 돼요. 지금은 이해가 안 돼요. 하자 없는 재량을
해달라. 하자 없는 재량 행위를 해달라. 행정청이 재량 행위를 하게 해달라. 이걸 청구하는 권리예요. 그 무하자 재량 행사 청구권이에요. 그래서 이 무하자 재량 행사 청구권은 개인적 공권이기 때문에 방행복귀성과 사익보호성을 갖춰야 된다. 그리고 무하자 재량 행사 청구권은 형식적이면서도 실체적인 권리다. 형식적 권리의 반대말은 실질적 권리. 실체적 권리의 반대말은 추상적 권리죠. 그죠? 무하자 재량 행사 청구권은 개인적인 공권이기 때문에 형식적 권리고 실체적 권리다. 그래서 사법시험에 대해서 사법연수원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사법연수원을 마쳤는데 사법연수원 마치면 예전에 내가 있을 때나 보면 한 100명은 검사로 가고 100명은 판사로 가고 이렇게 갔었는데 검사를 하고 싶어서 지원했더니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검사 임용 취소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근데 검사를 임용할 건가 안 할 건가는 사법연수원을 대상으로 국가의 재량행위지. 그런데 대법원 판결은 뭐냐? 물론 그건 재량행위지만은 검사를 신청했으면 최소한 된다 안 된다는 얘기해 줘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응답을 요구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 검사 임용 취소소송을 제기했다고 원고 적격이 인정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원고 적격을 인정해 준 이유는 그래 검사를 임용할까 아닐 건가는 국가의 재량행위요. 그렇지만 최소한 국가는 검사 임용을 신청했으면 응답을 해달라.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도 안 해주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래서 그것도 안 했다면 그건 위법하지 않느냐 그런 말이지. 자 물론 뭐 이 소송에서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이기진 않았지만 하여튼 잘 다퉈본 거죠. 자 그다음에 재량권이 0으로 수축하는 경우에는 행정 개입 청구권이 발생한다. 이것 뭐 처음에 공부할 땐 참 무하자 재량 행사 청구권이 뭔지, 행정 개입 청구권이 뭔지, 재량권의 영의 수축이 뭔지 주관식으로 써야 되니까 이걸 참 맨날 뭐 알도 못하는 거 막 예고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자 예를 들면 자 보자고. 해양경찰. 아니 해양경찰이 뭐예요? 경찰이 바다에서 여기 그러니까 국민의 안전을 구하는 사람이 해양경찰 아니야. 해양경찰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뭐야 여러 가지 행위를 할 수 있어. 어떤 행위를 할 수 있어? 해수욕장에 그물 거놓고 여기 바깥에 나가지 마시오. 또는 밤에는 또 이 간첩이 들어오니까 통행 금지 시간을 둬가지고 가지 마시오. 이렇게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재량 행위를 할 수 있어요. 재량 행위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니 내가 이제 제주도에 갔는데 이렇게 해양 경찰이 여기 있으면 이렇게 이제 파도가 출렁출렁 이제 해안가에 쳐들어오고 있어. 쳐들어오고 있는데 여기는 수심이 낮으니까 사람 이제 어린이가 이렇게 수영을 하고 가고 있어. 파도가 올라오는데 보니까 파도에 휩쓸렸어. 좀 있으면 죽을 것 같아. 그러는데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경찰이 재량행위니까 아이고 저거 내가 저 애 빠져 죽는데 구하느냐 안 구하느냐는 내 재량행위냐? 내가 심심하면 안 구할 수도 있는 거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럴 때는 국민이 위급한 상황이 생겼잖아. 이때는 재량행위를 할 것인가 아니라 하자 없는 무하자는 흠이 없는 하자 없는 재량행위 무하자 재량행사 청구권이 발생한 거예요. 청구권. 아니 빠졌어 지금 죽으려고 그러면 거의 경찰이 할 일은 뭐래. 국민 안전을 위해서 구하는 거지. 이럴 때는 무하자 재량행사 청구권이 발생하고 이것이 바로 행정 개입 청구권이 행정 개입 청구권이 발생한다. 행정 개입 청구권이. 아니 뭐 하고 있는 걸 빨리 가서 구하지. 북한에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뭐 하양스 수산부 공무원이 자살한 월북하려는 거래 그런 거 모르지만 하여튼 총에 맞아서 쏴 죽는데 빨리 구해야 될 거 아니야.
행정 개입 청구권. 재량이 없는 하자가 없는 재량을 할 수 있는 청구권, 행정 개입 청구권이 생긴다. 따라서 이때는 재량권 구할까 말까 이런 재량권이 0으로 속죄한다. 0이라는 건 이게 0. 아무것도 없다. 0으로 수축. 0이라는 건 제로예요. 제로. 0으로 수축한다. 재량권 없어. 빠져 죽는데 올라가서 구해야지. 뭐하자 재량권? 또 행정 개입 청구권이 발생한다. 재량권이 0으로 수축한다. 그 말이에요. 거기 적어놓은 내용들이 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행정 개입 청구권은 개인이 행정 주체에게 자기 이익을 위하여 제3자를 위하여 행정권을 발동해 줄 것을 청구하는 것이 권리다. 생활보호 대상자가 나 지금 굶어 죽게 생겼어. 빨리 저 쌀 사게 돈 좀 줘. 생활보호 대상자 지정해 줘. 이것은 자기 이익을 위한 것이고, 아까 얘기한 대로 아니 이웃이 이 불법 건축물을 해가지고 나 태양이 안 보여 못 살겠어. 이런 거는 제3자에 대한 청구를 구할 수 있는 권리죠. 행정범 청구권. 그 다음에 건축회사는 행정청의 공사중지 명령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된다. 아니 건축을 하고 있는데 뭐 먼지 날리고 위험하다고 공사중지 명령을 했어. 근데 그걸 안전조치를 다 완료하고 구청이 요구한 안전조치를 다 완료해 놨으면 안전하게 공사할 수 있는 조건이 됐다면 공사중지 명령을 해제할 수 있는 청구권이 생기는 거죠. 자, 재량권이 0으로 수축한다는 말 아까 얘기했죠. 국민 권익을 위해 목전의 상황에서 매우 중대하고 긴급한 경우에 행정청의 재량은 0으로 축소된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경양경찰권 행사할까 말할 거가 재량행위이지만 국민이 빠져 죽고 있다. 국민이 총에 맞아 바다에 사해상에 배에서 떨어져서 표류하다가 북한군에게 총에 맞아 죽는다. 그런다면 이게 뭐 좀 구할 의무가 있죠. 행정개입 청구권이. 자, 그것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된 거죠. 자,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그래도 초과됐네요. 한 10분 초과된 것 같은데 조금 쉬었다 하자고. 그래요.